협업할 때는 부부 건축가가 좀 오래 가지 않나, 지금 평균치로 보면. 이혼 소송까지 안 가는. 아니, 이혼을 해서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디?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가 부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왜 관심이 갔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같은 종사자들이 커플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재밌게 살기에는 좀 서로가 좀 부딪히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는 위험을 자처하는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 의외로 많은 느낌도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명남, 우리 회장님. 네, 대표적인 좀 거기도 대표적으로 남의 가온건축, 회장님. 가온건축도 그렇고, 여기 책이 있더라고. 부부건축가의 건축 외길 50년, 원정수, 지순, 간삼. 그분들이 이제 약간 원로격인데 50년 했다는데 2010년에 책이니까 이 당시만 해도 고문 되신 거더라고요. 간삼 건축에는. 그다음에 또 세건협이죠. IDR 건축사무소. 아이디어도. 네. 그렇죠. 여기도 바로 옆에도 있고. B건축사무소는 뭐 물론 이제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거 물어보셔요. 인정해줘야 되는가? 저런 구조를. 아, 이런 거. 저런 구조를. 이 구조는 아니네. 부부 건축가로 인정해줘야 되느냐. 부부가 둘 다 직업이 건축가인 거지. 아직은 아니죠. 아니다. 여긴 같이 한다. 직원 없이 다른 방식으로 일을 같이 한다. 도와주는 거니까. 아니라는 표정인데요? 도와주지 않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도와줘요. 아니요.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 이게 출근이 퇴근이 아니야. 출근만 있어. 출근만 있어. 지치 이런 거지. 출근. 출근만 해요, 이런 거지. 그리고 더 안 좋은 구조가 이제 슬슬 출근하면 일을 뿌리고 관리하는 그치. 여긴 하달되지. 우리가 확 다를 수 있어. 하달되지. 많이 내가 다르지. 언제까지 캐드를 잡고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가 약간 위계 질서가 남편 되는 분도 지금 회사 가면 좀 다 됐니? 이런 건데 집에 가면은 캐드만 주고. 아직 안 했어. 아니 검토해달라고 했잖아. 해준다며. 집에 가는 순간 일이 더 많아. 반박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박할 수 없어. 더 많아. 하고 여기도 있기 부부건축가의 한 전형, 하나의 유형이라고. 그쵸. 예. 근데 이게 그 펌으로 가지 않았을 뿐이지 구조는 좀 비슷한 것 같고 준비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진짜 같이 이제 일이 사무실 그만두고 같이 일이 좀 큰 게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둬라. 결과적으로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다른 분들한테 하면 적극 반대하시죠. 적극 반대. 나도 그냥 지금이 좋은 것 같은데. 시당 집토인데 시당 건축사무소 김시원. 그분이 또 부부 건축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분은 큰 회사 히림. 사모님 분은 신임 다니시고 하는데 결혼 조건이었나가 같이 일을 안 한단가 뭐 그거였었어요. 네.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결하시는 공통사만 있는 거고 그렇죠. 각자 이렇게.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부부인데 아예 따로 사업자를 따로 내고 하는. 저는 그것도 저는 일단 사무실이 다르다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참기는 되겠는데 서로 한쪽이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인력을 이쪽도 뽑아야 되고 저쪽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유연하게 사무실을 해서. 오픈하는 게 자기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부가 같은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해도 남편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아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아무리 양보해도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아내는 이걸 하고 싶고 남편은 이걸 하고 싶고 그런 데 있을 수 있잖아. 완전 작가주의로 이렇게 뭐 같이 동업을 해도 갈라지는 판인데 이제 나도 동업을 해봤으니까 알지만 사실은 공존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진짜로 아뜰리에라고 생각하거나 아뜰리에 이름 자체가 자기 네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안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억셉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억셉트 할 수 없으면 갈라서야지.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갈라질 수 없죠. 근데 근데 일이 갈라선다고 행정적으로 갈라서면 되지. 쌓일 거는 살다 보면 꼭 일만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두 개의 사업자를 내고 있다는 그 아시는 분도 원래는 하나로 펌을 같이 운영을 하다가 좀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 처음에 같이 시작했다가 시작을 해서 했다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소장님은 왜 지금 남편분한테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잘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경우가. 그냥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뜰리에에서 시작을 하신 분들하고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직업인 같은 느낌들이 분명히 더 있고 그런 거에서 오는 괴리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규모적으로나 뭐 설계비나 사업비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그런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 싶어서 독립을 했었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안에 계신 모든 분들도 독립하고 싶은 마음은 하고 싶어 하실 거는 같은데 금전적인 거 생활은 되어야 하니까 어려워하시지 않나. 엄청 많은데? 아까 원정수, 지순, 간삼 거기도 있고 와이즈. 와이즈도 있네. OBBA 그 이소정, 곽상준 그분들도 있고 소수건축사무소 부부건축하셨네. 그다음에 아까 가온건축, 응? SOA 네임리스도 맞죠? 스튜디오 놓고 유현대 교수님 로고가 맞네. 엄청 많아. 부부 엄청 많아요. 스튜디오 로코도 있네. 나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업성이 인원을 쓰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 인건비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탄생하는 것도 일단 합리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원래 파트너이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부부는 다른 건가? 기본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돈주머니가 따로 있잖아요. 파트너는 돈주머니 따로 있는 거고 그쵸. 부부는 돈주머니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을 한 명 뽑을 때 부담감은 둘은 똑같은 거지. 근데 파트너이면 50-50씩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부부는 하나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으로는. 어차피 둘이 쪼개야 되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인 제3의 파트너면. 근데 그거랑 부부로서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성향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성향은 소장님 어때요? 적인 성향은 좀 다르고 달라요? 성격도 많이 다르고 맞춰서 잘 하려고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까? 그거는 어차피 그냥 부부라고 하는 거는 특정적인 상황인 거고 어차피 부부랑 하든 남이랑 하든 건축적인 거는 다 다르단 말이죠. 결이 좀 같을 수는 있는데 같았을 때 이제 좀 맞춰 나가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그런 정도의 영향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부 건축가가 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막 해도 풀 수 있는 여지가 좀 큰데 아무리 친한 사이고 해도 조금 이게 감정의 골이 좀 정해지면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은 많이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오히려 협업할 때는 부부 건축가가 좀 더 오래 가지 않나 지금 평균치로 보면 이혼 소송까지 안 가는 아니, 이혼을 해서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FOA. 어디? FOA.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뭐 상대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잘 나가면 나도 잘 나간다고 동반적으로 느끼니까. 근데 부부가 아니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어느 누군가는 뭐 건축계에서 주목을 계속 밖에서 뭐 규정하려고 그러고 너는 누가 더 여기에 뭐 어떤 아이덴티티야 메인이야? 누구 디자인이야? 누구 생각인데? 누구 아이디에서 출발했어요? 그렇게 당연히 물어보죠.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해가 생기고 저는 근데 이제 직업의 성공, 직업으로서의 성취감을 빼고 저는 우선순위는 제 삶의 성취감이고 제 삶의 행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이명남 소장님하고 노은지 소장님하고 부산 출장을 같이 가고 1박을 해서 투어를 했었어요. 그럼 한번 지켜봤네. 되게 부러웠던 부분이 둘의 대화가 정말 안 끊기고 항상 같이 있었던 거,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서로 그냥 공유하는 느낌이었어요. 전체 삶의 영역이 더 같이 이렇게 둘이 결착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되게 부럽고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삶에 근접해 있는 부부가 아닌가. 서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교집합이 많아진다는 거 삶에서. 그런 부분에는 하나에서는 되게 부러웠어요. 모르겠어. 알게 모르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뭐 잡지에서 부부건축가 특집으로 기사를 쓰시겠다고 그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하나의 회사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집 기사를 그러니까 이게 공 대표님 잡은 것들은 뭔가 우리나라에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부부건축가 뭐 부부 뭐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나간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분들의 책도 그래. 아까 그 간삼 원정수 지순도 부부건축가의 건축 외길 50년이야. 그리고 아까 IDR 건축사무소도 저 이 책 있어요. 부부건축가 생존기? 저 이 책 사서 부부건축가 봤어요. 생존기 그래도 건축. 그러니까 이게 휴먼 드라마처럼 읽혀지는 코드가 있나 봐. 그렇기도 하고 어떤 예술가 집단도 이렇게 주구장창 협업하지 않아요.
미술가들은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각자 이름이니까 할 이유가 없죠. 다른 분야는 뭐 그냥 그런 안 신기한데 왠지 부부 건축가는 이게 가능해? 가능하죠. 근데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서 나 좀 이해가 돼. 뭐냐면 우리 파트너로 하는데 건축 디자인을 어떻게 둘이 해? 그렇죠. 한 사람이 해야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 각자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안을 이제 뽑아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의 안을 도출해야 되잖아.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럴 수 없어요. 그 하나의 안을 계속 도출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 거죠. 혼자서 한 프로젝트 하면 중요한 것 같지만 둘이 되면 전 두 프로젝트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세 프로젝트 해야지. 그래야 나눠 가질 때 이익도 되고 그런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하는 거지. 이미 각자 한 프로씩 있다면 이쪽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근데 같이 하면은 어쨌든 프로젝트에 관한 대한 이야기, 디자인이든 뭐든 각자 하나씩 맡지는 않잖아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건 유동적으로 건축 설계 일이라는 게 뭐 처음에 이제 디자인 영역도 있고 그 뒤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서로 좀 성향에 맞게끔 계속 서로 협업하듯이 가겠죠, 뭔가. 근데 그건 업무 분야가 될 때 메인 디자이너가 있고 서포터라고 하면 그렇지만 뒤에 일들이 많은, 사실 헤어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관계로 알고 있어요. 메인 디자이너는 따로 있고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저 파트너는 우리 둘 다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둘이 따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럼 그때 할 때 막 혹시라도 큰 규모로 할 경우에는 같이 하시기도 하실 거죠? 그건 철저히 서포트가 돼야죠. 제가 하는 데는 한 분은 설계를 하고 한 분은 인테리어를 하고 같은 이제 건축 그거 나오는데 괜찮은 코드지. 네,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아직은 저 혼자서 일단은 하고 있으니까 혼자만의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봐도 거긴 머슴이야. 혼자만의 생각 같은데. 비건축 사무소에 가용한 인력으로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 할 때 별로 고민 없이 첫 단계의 설계 뭐 디자인 뭐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디벨롭이 돼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의견도 묻고 그러는데 손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할 경우나 뭐 크로스 체크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건 도움이 돼요. 그럼 이러면 어때요? 큰 회사에 있는데 윤주 소장님이 지금 뭐 프로젝트 진행한 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진도가 나가 있잖아. 와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한 적 있어? 그러니까 아닌데? 많아요. 많아. 크리틱? 진짜, 네. 그게 사실은 포인트잖아 지금.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 크리틱하는 뭐 한 거야? 이런 거.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잖아. 뭐 단점은 이런 게 있을까요? 같이 이제 살면서 건축가로서. 잘 조율하지 못하면 이게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게 가장 거하지 않을까요? 이제 망하면 같이 망한다.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동굴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각자 동굴의 시간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동굴의 시간? 떨어져 있을 시간 서로가. 자기 동굴로 가서 자기를 자가 치유를 하고. 직원들한테 문제는 없을까요? 직원들이 이제 부부라는 걸 알 거 아니야, 직원들은.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게 그건 충분히 뽑을 때부터 좀 알고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의사소통 체계라든지 이렇게 뭔가 그러면 이 둘의 역할은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게 부부가 하게 되면은 이제 업무를 할 때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싸우고 났어. 그럼 그 분위기 그대로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부부들은 내색을 안 한다 생각은 하겠지만 이제 직원들은 다 느끼는 그런 어색함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나쁘지 않을까, 부정적인 게 좀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추천을 하나요? 추천이요? 네. 저는 너무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부부 건축가의 생존기 그래도 건축 이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삶과 되게 맞닥뜨려지는 건축이라는 거가 어떻게 어렵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생존 건축 치열하게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러면서 헤쳐나가면서 그래도 건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거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건축으로 오히려 이 부분은 같이 헤쳐나가는 오히려 더 시너지가 되는 느낌의 책 제목인 것 같긴 해서. 마지막 질문이 그건데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그건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50년 하신 분인데. 난 간삼 정도면 50년, 한 100년 하든 갈 것 같아.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월급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근데 이승원 소장님이나 아니 어때요? 가원건축 한번 모셔야지 지금. 이수환 소장님은 어때요? 이승환 소장님네는 잘 모르는데 승환이 형한테 혼나고 오리민들한테 혼나고 근데
이승환 소장님도 똑부러지는 사람이고 전범희 소장님도 사실 똑부러지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한 블로그를 정리한 게 책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얘네 생존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소회들을 사무실을 차리면서 나왔던 소회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거를 쓴 거죠. 아마 전문건축가상 탈 때쯤에서 출판이 된 걸로 아는데 이분들은 근데 민간건축을 주로 하신 분들은 아니었어서 그때 당시에 근데 잘 되면 하여튼 의지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외롭지 않고 막 좋아요. 힘든 부분도 막 있거든요.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전에 저는 파트너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결정권 이런 것들은 되게 깔끔하고 너무 좋은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어디 갈 실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그랬을 때는 또 뭐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아플 수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조금 외롭다기보다는 좀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랬을 때 부부 건축가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굉장히 좀 장점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파트너로 시작을 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다. 이제는 파트너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파트너로 해야 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뽑을 수도 없는 거고. 이 일이 생각해보면 한 명의 맨파워로 갖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거고. 그래서 저는 필수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왜 우리나라 파트너가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러니까. 부부 외에는 길게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파트너십으로 바꿔야 되나? 아우 진짜 역량이 두 배가 된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크려면은 그런 것도 방법이겠네. 역량이 저는 1 플러스 1이면 2가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파트너가 되면 적어도 3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그럴 수도 돼야지. 있지. 그렇지. 이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결국 돈 나눌 때 아쉽다 그럼 파트너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정말 3, 4가 되겠다. 실제로 그랬어요. 차리고 나서 우리는 일이 끊긴 적이 없어. 워낙 시장도 좋았고요. 근데 둘이 이제 잘났다고 헤어진 거 아니에요? 둘 다 잘났으니까 헤어지겠다고 한 거잖아. 헤어지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다 잘났으니. 다 헤어질 잘났으니. 이유. 다 잘났으니 우리도 혼자 해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헤어지죠. 근데 그게 진짜 힘들었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둘이 일해도 나 혼자만 일해도 이 친구 혼자만 일해도 이 친구가 저 뒤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나만 보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야. 전화가 확 끊겨요. 나한테 왔던 전화도. 그러니까 둘이 했을 때는 그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두 개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회사에 전화를 하면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둘이 헤어지면은 이 결과물에 대한 거를 담당했던 애가 얘야라고 했었을 때 좀 망설여지는 거죠. 하긴 그럼 이게 조금 밖에서 이제 봤을 하는 때 거죠. 그래도 두 명이 믿을 사람이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거가 뭔가 좀 잘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소통도 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더 신뢰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조그만한 규모에서는 오히려 더 한 명이 휙하진 않겠구나 하는 느낌이 저는 들잖아요. 실제로 계약이 중단된 것도 있어요. 그런 위해서. 나는 베이스. 두 사람 때문에 나는 너랑 둘이 일하고 함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었는데 둘이 갈라졌다면 난 일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 많이 깨달았죠. 헤어지고 나서. 좀 자만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자만하니까 깨지는구나.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는 결국엔 이제 자기 거에 대한 것과 비용 문제가 네, 두 개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 두 개에 대한 거는 시작할 때부터 명확하게 두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를 대부분 둘 다 그렇게 해요. 갑자기 이거를 6대 4로 하면 깨져요, 바로. 그러니까 당연히 5대 5로 해요. 5대 5, 금전적인 건 당연히 5대 5로 할 것이고, 다른 케이스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기본은 아마 다 그런 시스템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니 난 3대 7로 할래. 디자인만 하고 그냥 3 해서. 책임은 다 저쪽 넘기고.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돼야 오래 가요. 절반 책임 구조가 돼야 일단 기본적으로 책임감도 있지. 그러면 이게 한쪽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적게 반, 이게 생기는 순간 이제 좀, 저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5대 5고. 만약에 헤어진다고 그러면은 A라는 회사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 네. 그러면 둘이 헤어질 때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A라는 회사는 남겨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각자 일하다가 그때가 좋았구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이게 더 시너지가 그러면 합칠 수 있게 약간 몽상가나 이상주의. 그래. 하나는 가만히 이거 놔둬야 된다. 근데 그게 그게 안 돼. 저희는 꽤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노션이라는 이름 그대로 가져갔고 자기가 만든 이름 갖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가져라. 이름에 대한 욕심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누가 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그 경계점이 명확했어요. 서로 다 프로젝트를 내렸어. 서로 그러니까 자기가 덜 관여한 거에 대해서 내렸어. 근데 그거를 합의한 적도 없어. 서로 다 아는 거지. 그 정도로 크레딧이 명확했어요. 서로. 두 프로젝트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건 살려놨어. 그건 서로 뭐라고 안 해. 왜냐면 진짜로 같이 있고 싸워가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 이만큼 했는데
얘가 보기에는 너 그 정도 안 했고 뭐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건을 남겨놓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갈랐으면 끝난 거고. 근데 모 업체는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편집해주나? 편집 아니 그냥 그뭐 띠띠. 아 이름을 같이 쓰고 처음에 홈페이지를 같이 여기 우리 헤어졌으니 각각의 링크를 넣어. 이렇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찌됐든 뭐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좀 박차고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구조로 가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근데 없애지는 않겠죠 걔를. 아예 없애는 경우 잘 못 본 것 같은데. 저의 개념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사실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얘를 0.1이라도 했어. 크레딧이 나 있다. 거짓말 아니잖아. 우리 직원이 와가지고 공모전 했는데 마지막에 사표 2개 했어. 그럼 자기 프로젝트 아니래. 바보같이. 이거 너 네 프로젝트야. 한건 왜 너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창피할 필요는 없어. 근데 맨 우선순위에 네가 두지 않는 건 오케이. 근데 네가 프로젝트 참여한 게 나는 와가지고 보고서 몇 개 쓴 거밖에 없기 때문에 난 프로젝트를 한 게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사무실 앉아 있는 것도 네 프로젝트다. 다 가져가도 된다. 소장님네는 그럼 이름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신기하네. 최근 어떤 사무실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먼저 던진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라. 그 이름을 그냥 하셔라. 나는 내가 따로 짓겠다. 대신 한 글자가 같죠. 앞에 글자가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했어요. 앞에 글자는 내가 맞춰서 뭘 붙인다. 이런 생각하다 여러 개 하다가 그냥 뭐 붙인 거죠. 그냥. 공 찾아봐야겠어. 공. 사무실이 몇 개인데. 아니 지금도 같이 일도 하니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어쩌다 부부 건축가 하지 마세요. 네.